31번 코로나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거주자 142명 가운데 94명이 신천지 신도였는데요. 신천지 지도부는 사회적으로는 가해자일 수 있다. 신천지 소속의 간호사들이 증상이 생겼는데도 그냥 경고를 불명을 한 거죠. 신천지는 가 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게 입니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감염 사태, 유례없는 4월 온라인 개학, 그리고 제로 격리 시대까지 코로나가 불러온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행을 맡은 최진봉입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로 YTN 앵커시죠. 변상욱 앵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은 한 발 비껴나가 있지만 사실 그 코로나19 사태가 번지면서 우리나라에 크게 확산됐던 계기가 31번 확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이다. 또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이 됐다. 이런 논란이 생기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사실 신천지로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됐었고 사실은 지금도 그 궁금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신천지 하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왜 이 신천지와 그리고 코로나19가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궁금증이 많을 텐데 그리고 아직 완전히 신천지에 대한 실체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도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슈로 이제 신천지 관련된 이슈로 잡았는데요.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청정 지역이었던 대구 경북에서 하루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이렇게 13명이나 발생하면서 지역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네, 확진자 가운데 10명은 31번 환자가 다녀간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역시 코로나19의 피해자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코로나 사태의 원인이 신천지다. 신천지가 일정 부분 코로나 사태를 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신천지에서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최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우리는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이렇게 좀 구분하고 싶어요. 이 다수의 신천지 신도들은 바이러스의 피해자가 맞다. 하지만 신천지 지도부는 사회적으로는 가해자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변상욱 앵커는 어떻게 보세요? 그럼 내가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걸린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신천지 사람들 나름대로 책임도 있다. 이렇게 보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행 형태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신천지 같은 유행은 전혀 없었다. 저는 이제 변상욱 앵커는 오늘 특별히 다른 데서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한번 이 말씀 꼭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제작진이 사실은 신천지에 계속 연락을 했어요. 입장을 들어보려고. 근데 신천지 측에서 답변을 안 해주고 연락이 안 돼서 추후로라도 우리가 이제 방송하고 나면 신천지에서도 뭐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반론이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반드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반론이 있거나 해명 자료가 있으시면 꼭 저희 제작진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초반에 제가 변상욱 앵커를 특별히 모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서 안 하셨던 좀 숨겨놓은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거 좀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MSG를 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되니까요. 일단 우리 변 기자님 하면 저도 예전부터 이제 변 기자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CBS에서 기자를 하시면서 15년 정도를 신천지 관련된 취재를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신천지 관련된 역사,
어떻게 신천지가 발생하게 됐고 또 이만희 씨가 어떻게 신천지 교주가 됐고 이런 부분들을 쭉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신천지라는 집단을 처음 접했을 때 이제 약간 놀라움은 대개는 어느 종교든지 종말론 같은 걸 내세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천지는 종말론을 내세우는데 시한부를 내세우지 않고 이걸 조건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이 오면 14만 4천 명의 용사들이 활동을 한다가 아니라 14만 4천 명이 명수가 들어차면 우리가 조건을 갖춘 게 되고 그러면 이제 종말이 시작된다. 이렇게 하니까 조건부로 바꾼 게 특이했고 그다음에 신학교라는 걸 옆에다 두고 오는 사람들을 신학교로 보내고 신학교로 온 사람들을 교회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시키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참 특이한 예로 봤고 그다음에 놀랬던 것은 젊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신흥 종교 집단이라는 건 처음 접했고 뭔가 불의한 일을 저질러도 결국 용서가 되면서 오히려 그게 상급의 조건이 된다. 보상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놀랬죠. 그래서 이 집단은 만약에 이 특징이 잘만 살려진다면 정말 오래 가겠다. 커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식간에 지금 거의 25만에서 30만 사이로 커온 거죠. 그러니까 소멸되면 떠날 텐데 소멸되지 않고 커지니까 저도 덩달아 계속 따라온 거죠. 15년 동안을.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얘기하면서 신천지의 독특한 예배 방식, 그러니까 일반 교회나 일반 종교단체와 다른 예배 형식과 방식이 결국 이 코로나19 확산을 좀 촉진시킨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째는 조직, 두 번째는 양태, 세 번째는 감독 관리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죠. 맨 처음에 31번 환자에게서 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받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른 걱정은 방역 당국이 저걸 300명으로 정말 알아듣는 어떡하지 이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관계 요래 얘기를 하면서 300명이 모였다는 뜻은 한 번 모이고 끝났다는 게 아니고 300명이 모인 다음에 내려가서 각자 모임이 또 있고 그 밑에 각자 모임이 또 있고 거기서 또 흩어져서 분과 모임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 300이라는 뜻은 수요일 날 모일 300이 있고 거기에 참석을 못했으면 다른 모임에 또 300명이 모여야만 출석 점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300은 600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대구의 숫자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10,000명에서 12,000인데 이 300이라는 건 그 건물의 한 층에서 들인 사람이지 여러 층의 300명이 계속 들어가서 그게 몇천 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계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엘리베이터에서 밀집된 상태로 서로 어떤 시간을 보내고 한 것들도 감안한다면 이거는 아마 폭발이라고 봐야지 300명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 방역 당국이 찾아낸 내용을 보면 이 신천지와 대남병원의 연관성이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요양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 가서 이제 봉사활동이니까 청도가 신천지로서는 성지이기 때문에 총회장의 고향이니까 거기에 자주 봉사단이 내려갔을 것이고 거기에 또 그 친형이 이제 대남병원에 잠깐 입원이라도 했었기 때문에 그 입원한 병원에 주로 집중됐을 가능성, 거기에서 장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에 다 같이 참석했을 가능성,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대구의 신천지 교회가 진원지가 된 거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대남병원은 요양병원이 따로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대남병원의 정신변동에서 문제가 됐었고요. 또 최근에 대실요양병원에서 90명 넘게 환자 발생했고 또 제2미주병원의 정신과병동에서 130명 넘게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신병동 특히 폐쇄병동의 특징을 제가 대남병원도 내려가 봤는데 그러니까 환자들 자체가 되게 장기 입원했던 뭐 10년, 20년 된 분들이었던 데다가 근데 환자들이 그러니까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이렇게 뭐 너무 증상이 심해서 묶어놓거나 그러면 더 이제 막 환자가 더 공격성이 강해지니까 되도록 약을 좀 투여를 하면서 대부분 이제 풀어놓게 되고요. 근데 환자들이 자기 자리나 이런 거 잘 기억을 못하고 침대에 올라가서 낙상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매트리스를 이렇게 깔아놔가지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병동이면 한 40명 들어갈 병동인데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환자를 입원 시간이 100여 명 넘게 입원이 돼 있었어요. 또 정신과 병동 저도 실습 때 들어가서 봤지만 이제 환자들의 여러 가지 사회생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모여서 여러 집단 치료를 여러 개 하고 뭐 노래를 시키기도 하고 뭐 어떤 도구를 가지고 뭐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그룹으로 한번 뭐 저 그룹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계속 밀접한 접촉들이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환자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전체가 다 발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발병을 했었을 때 사망자가 아주 증폭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요양병원하고 이제 정신병원들이 대부분 이런 아주 취약하길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그게 결국 신천지의 교인이든 아니면 신천지의 신도들이 거기서 뭐 퍼뜨렸다고 표현할지 아니면 감염을 시킬 가능성 이런 부분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추정 경로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병동에 면회를 오는 보호자들 통해서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병동에서 근무하는 여러 직종이 있죠. 뭐 간병인부터 시작해서 의료진들이 이제 만약에 그쪽에 그 장례식장에 있었던 분들이 뭐 밖에서 뭐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뭐 얘기를 한다 보면 거기에 환자가 있었으면 거기서 섞이면서 거기서 전파된 사람들이 병동으로 이제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그런 추정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명확지는 않은데 어떻든 간에 그 근처에 환자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오고 간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로를 통해서 아마 병동으로 환자가 가진 바이러스가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마음 아파트가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사실. 거기가 집중적으로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특히 이제 신천지라는 게 밝혀지면 가족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신천지에서 일부 이제 주장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집을 나와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래서 집을 나와서 독립된 공간에 사는데 그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실제 육성으로 이제 나온 것 중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신천지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신천지 주변에는 그런 이제 원룸이나 고시텔 등이 이제 잔뜩 사람들이 퍼져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모이면 집단지성이 발휘돼요. 너도 좀 이상하게 느꼈냐? 나도 이상하게 느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밤을 새우면서 같이 자고 먹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같이 신천지를 탈퇴해야 하는 일이 가끔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으면 모아라 라고 하는데 그 여건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에는 방값이 비싸고 그런 데가 없어요. 근데 대구의 한마음 아파트는 85년도에 지은 아주 오래된 낡고 값이 싼 그다음에 젊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리로 많이 모인 거죠. 그러면 신천지 입장에서는 감독관을 거기에다 묻게 한다거나 감독관을 수시로 가보게 한다거나 해서 통제가 쉬워져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원도하고 경북, 대구가 그런 대규모 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지역사회의 슈퍼 전파자로 남게 되거나 또는 이 사람들이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아직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이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도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이 돼서 뭐 한 명의 이제 감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신천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이게 31번 환자가 시작이 아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네들끼리 이제 전파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그룹 저 그룹 이렇게 모임을 가져가면서 그게 전체적으로 터지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게 이제 어쩌면 이 종교 집단이 가진 특징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아무리 어떤 국내에서 열심히 모이는 교회라고 해도 한 교회에서 만약에 집단 발병했다고 5,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교회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쪽 교회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런 네트워킹들, 또 일부는 자기네들끼리 공동생활을 하면서 같이 이제 숙식도 같이 하는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 그룹 저 그룹에서 계속 이렇게 확 이렇게 번져가는 양상을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집단의 특징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발병 양상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내서 확진자로 밝혀내지 못했지만 감염이 돼서 무증상 상태로 활동을 하거나 움직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안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데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만약에 숨겨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다 걱정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존재를 더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명단에 있으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검사를 받지만 숨겨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그 안에 더 숨어 들어갈 거니까 오히려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으러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를 더 저희가 음성화된 신도들을 더 문제를 삼고 여기서 있습니다. 고민이 되는 건 이런 지점이에요. 우리가 신천지라고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지금 이제 분석과 내용을 이제 진단해보고 있지만 사실 저는 신천지를 이번에 좀 더 자세히 알게 됐고 예전에 듣긴 듣는데 그런 뭐 새로운 종교가 있다더라. 기독교의 한 종파인데 뭐 이단이라더라, 사입이라더라. 상당히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뭐야?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었는데 주변에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 사태와 함께 신천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강점이 있어요. 거기는 빠져나갈 수 없게 움켜쥐고 있으니까 이건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위험하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위험하게 작용하는 공동체, 조직, 집단으로 이렇게 급부상할 수 있구나. 이건 한국 사회의 좀 특성이 아닐까요? 감염과 방역의 차원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여기에 있는데 신천지는 신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2019년, 2020년 이렇게 따지는데 단기로 신천지 34기, 신천지가 생긴 것부터 국가의 기원으로 보는 거죠. 그럼 국기가 따로 마련돼 있고,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게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방역과 관련해서 이런 조치 저런 조치를 갖다 당부하고 하면 그건 그렇다고 치고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국적은 이걸로 돼 있으니까. 그러나 신천지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국가 시스템에서는 뭐라고 명령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검진 안 받으면 아무튼 예배 못 보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마 몰려갔을걸요, 이 교수님. 사실 이제 저희 병원 맞은편에 또 교회, 신천지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한 2주 동안 저희 거의 뭐 하루에 100명 이상씩 이상하게 젊은 분들이 계속 왔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다 이쪽 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콜록콜록 하면서 옵니까?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그냥 해달라고 그러고. 아픈 것처럼 하지 않아요, 오면서? 그러니까 연락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아픈 척하고 와서 검사를 하고 근데 이제 아무 증상 없는데 와서 보면은 이제 본인이 비용 낸다 그러면 한참 다시 돌아가서 제가 생각해봤더니 기침이 나는데 근데 이미 차트에는 증상 없다고 써 있으니까 뭐 며칠 더 그러면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또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서 와서 검사받고 막 그랬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늘 중으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천지 교인분들이 모임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자가격리 하셔도 말씀 안 하고 본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모임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이 주위에서 병원 개설되고 아파트 전체가 또 그것도 격리된 상태에서 하고 보니까 정말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대구 지역에서는 의료진 감염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21건이나 되는데요. 이 중에 이제 36명이 신천지 신도라는 게 밝혀지면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근데 이제 그 발표가 있었을 때 이게 신천지 얘기가 같이 나오면서 대구 지역에서 일단은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환자를 봤던 분들이 또 일부가 또 신천지나 이런 거를 이제 매도당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거세게 이제 항의가 좀 있긴 있었는데 신천지 출신 의료진들은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몇몇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제 신천지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사실 신천지 출신 교회 이제 대구교회 간 분들을 대부분 이제 자가격리 하라고 이미 내려졌는데 본인의 신분이 탄로나는 게 싫으니까 증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뭐 의료진 간호사들은 이제 신천지 소속의 간호사들이 증상이 생겼는데도 그냥 병동에 근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심지어 검사까지 할 때까지 나는 신천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검사 결과 다 나오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신천지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몇몇 병원이 발칵 뒤집어지면서 거기서 집단 발병하고 막 이런 사례들이 사실 대구 안에서 여러 번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안타깝고 사실 그냥 본인 스스로 그냥 빨리 증상 있을 때만이라도 빠져나갔든 아니면 내가 신천지니까 빨리 검사를 해달라고 했었으면 그런 병애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봤을 텐데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참 그리고 그게 모략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신천지 전체를 유지하고 근데 버팅이는 기본 교리가 돼버린 셈이니까
그때 제대로 속였어야지 왜 제대로 못 속였냐라고 하는 소리를 나중에 듣는 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드러나고 말았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숨어 들어가서 나름대로 신분을 감추고 사람들을 데려온다든가 신천지인 걸 얘기 안 하면서 끌어온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꼬여내서 데려가면 일단 점수가 붙는 거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작업을 끊임없이 축적해가면서 동지나 동료의식이 생겨버립니다. 왜 그 어린애들도 같이 뭔가 잘못한 일을 저지르면 엄마를 향해서 공동의 어떤 그룹이 되듯이 눈빛만 봐도 이제 같이 팀플레이로 사기를 칠 수 있잖아요. 그 동지의식이 확 이제 늘어나죠. 나는 검사 받고 싶어도 1339에 전화하면 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사 못 받으니까 나중에는 일부 시민들이 나도 신천지다. 거짓말해서 이렇게 또 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유증상자들을 검사하면 검사는 대로 다 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양성률이 심지어 한 80%, 90%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검사하면 다 양성인 사람들이니까 검사를 안 할 수가 없던 거고요. 그 사람들이 만약 계속 돌아다니면 계속 대구 안에서의 발병을 계속 이제 확산하는 상황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너무 집중해서 검사를 막 돌리는 상황들이 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역차별돼서 검사자가 그러니까 일반인이지만 증상이 있었던 분들의 검사가 늦어졌던 분도 있고 검사를 너무 늦게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때 입원부터 사망했던 분들도 발생했던 적이 있어서 되게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신천지 이 교인들 이분들 검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5천여 명 정도의 확진자 곱하기 우리가 1인 검사하는데 16만 원을 잡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지금 8억이 좀 넘는 비용이 신천지 교인을 직접 확진하는 데만 들어간 비용이고요. 여긴 뭐가 빠져 있냐면 확진이 됐으니까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격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있고. 그래서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죠. 행정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사실은 확진자가 5천 명이면 그거의 2배 이상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요? 검사에서 확진자만 나오니까 그럼 10,000명 이상이 되는 10,000명 이상 검사를 한 거죠. 그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선량한 시민이 신천지의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뭐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명단을 제공했잖아요. 행정당국에. 근데 명단을 잘못된 명단을 제공하는 바람에 선량한 시민이 직장에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처음에 21만 명 신도 전국 신천지 신도 명단이 제출이 돼요, 당국에. 그랬다가 좀 이따 9만 명의 명단이 새로 제출이 돼요. 이게 교육생 명단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교육생 명단을 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신천지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교육생이 중요하다 하니까 9만 명의 명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20만 명이 제랐는데 사실상 30만 명인 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게 교육생은 자신이 신천지인지 모르고 참여한 분들이 또 다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내가 상담에 관심이 있어서 이 강좌를 갔더니 너무 내용이 괜찮더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더 있느냐? 그럼 내가 강좌가 있으면 더 수강하겠다. 라고 해서 이름을 적고 왔는데 내 명단이 신천지 명단에 들어가 있더라. 이런 일이 다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천지 쪽에서는 본인은 모르지만 당신은 우리의 그물에 걸린 교육생이야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이게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상담 공부 혹은 자신이 관심 있는 뭐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친구들과 하고 있었을 뿐인데 신천지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충격을 받는데 문제는 이 충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라고 하면은 지금 바이러스 감염에 우려가 있는 존재로 또 사회가 인식하다 보니까 이 당신도 속이고 입사한 거 아니냐. 그러면 나가달라. 이게 뭐 정규직으로 튼튼하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면 해명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대다수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요. 뭐 그런 이유로 그냥 배관시돼서 나가시오 하면은 이 꼼짝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신천지가 이것도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참 여러 삶에 2차, 3차 피해를 남겼다는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아휴, 정말 신천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가네요. 근데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코로나 사태에서 신천지 이슈가 우리 한국 사회에 던진 과제가 있다면 이건 한 줄 평으로 최영일 평론가 말을 길게 하지 말고 한 줄 평으로 요약해서. 요거 법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는 시민들의 자정작용으로 가야 하는데 저는 우리가 종교에 대한 사회적 합리성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 근데 사회와 공동체와 동떨어진 종교는 우리가 용인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종교에 대해서는 너무 좀 무지한의 자유를 줘왔던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정엽 교수님. 일단 바이러스라는 게 정직해요. 그러니까 어디든 사회의 취약한 곳을 다 파고 들어가는데 그 취약한 곳의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신천지와 같은 이런
좀 약간 좀 특이한 종교 집단, 좀 약간 좀 한쪽으로 좀 치우쳐진 종교 집단이 된 거여서 일단은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병 기자님. 사회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미리미리 갖춰야지, 안 그러면 이런 사태는 또 언제 어떤 요인을 만나서 벌어질지 모르겠다라는 걸 이번에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예. 정말 그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천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면서 확산세가 늘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나 또 여기 이재학 선생님을 포함해서 많은 의료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진정세로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는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그리고 더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약속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다든가 손 씻기를 실천한다든가 어떤 한 텀을 잡아서 정말 다 같이 해야지 일찍 끝나지. 오래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신이나 아니면 치료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당분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